혼기 공포문학관. 모텔 무서운 경험. 전 20살 때 모텔 카운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제가 아직 어려서인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 한 그런 시기였죠. 그때 그 모텔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카운터를 보던 저, 또 차가 들어오면 주차해주는 26살 남자 1명, 지배인 1분,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라 말이 안 통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해주는 남자분께서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뒤로 그분이 헛것을 보게 되더군요. 그것도 대낮에 지상 주차장 어느 부분을 가리키면서 우리 모텔의 염탐원 놈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런데 지배인님과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지배인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있는 무엇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머리가 반 까지고 하얀 난닝구에 나이 먹은 남자. 그런데 그 얼굴이 퍼렇다고, 그런 얼굴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지금 우리를 쳐다보지 않냐고, 저 남자가 보이질 않느냐고 그렇게 혼자 흥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사실 좀 무서워지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 중에 저와 교대로 카운터를 보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언니는 모텔에서 방 하나를 얻어 숙식 제공을 받으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도 사연이 참 많은 언니였죠. 그때 그 언니의 나이는 31살이었고요. 그 언니의 친이모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무당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은 언니 본인도 신기가 조금 있어서 가끔씩 이상한 걸 보거나 듣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자기 근무 시간을 마치고 저와 교대를 한 뒤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복도에서 애들이 까르륵 뛰어노는 그런 소리에 그만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리곤 짜증을 내며 저한테 왔죠. 하지만 애들도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냐니까 언니가 말하길 요즘 들어서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던 어느 날 앞서 말한 그 언니의 무당 이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전 근무 끝나고 그 언니랑 수다 떠느라 아직 퇴근을 안 하던 때였죠. 곁에서 언니의 통화를 들어보니 그 이모분께서 언니 보고 지금 어디 살고 있냐고 그렇게 묻더군요. 처음엔 그냥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모께서 그러지 말고 주소를 좀 자세하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해서 언니가 아주 자세하게 풀 주소로 얘기를 해주니 언니의 그 말을 들은 그 이모분께선 엔간하면 당장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지금 언니와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모텔의 터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길 이 모텔 터가 6.25 때 죽은 사람들이 묻힌 곳이라고 하더군요. 특히나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이 놀이터인 줄 알아서 낯선이가 오는 걸 그리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혹시 부적을 쓰면 안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몇백짜리 부적 써도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고 이건 굿도 앵간한 금액으론 택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당시 모텔 옆으로 다른 모텔이 6개나 더 있었고 또 뒤편 쪽으로는 여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모텔과 여관 중에서 제일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식이었고 또 가격도 제일 저렴한 편이었는데도 우리 모텔 불이 제일 늦게 꺼져서 우리도 사실 그 점이 이해가 잘 안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지배인이 부적을 쓰긴 했는데, 아, 참고로 그때 지배인 분은 모텔 주인의 가족분이셨죠. 뭐 암튼 그렇게 부적을 쓰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그곳을 그만둬서 추후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두기 얼마 전, 그때가 새벽 2시쯤? 저는 CCTV를 보면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자 3명이 헐떡거리며 저희 모텔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지금 혼자 들어온 그런 남자 없었냐며 그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안 왔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신들은 경찰인데 그러면 CCTV 좀 돌려보겠다고 하더군요. 뭐 그래서 보여드렸죠.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쫓는 그 사람이 여관 여주인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을 쫓다가 이 모텔 근방에서 놓쳤던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 주차하는 남자 직원 불러서 옆에 야구 방망이까지 놓고 둘이 교대로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뒤 또 한 번은 외모가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6명 정도가 단체로 몰려왔습니다. 남자 여자 섞여서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특실 3개를 잡더군요. 그것도 3박 4일로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전 잘 몰랐었는데 하루는 그 일행 중 한 여자분이 브래지어도 안 차고 티셔츠만을 입고 나와서는 그때 카운터에 놓여있는 사탕을 보며 애기 말투로 누나,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러더라고요. 전 순간 놀래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와 이러면서 딸기맛, 포도맛 그 사탕을 막 까먹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정체를 알고 보니 신엄마와 박수무당 또 제자들 그런 일행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퇴실이 아니고 잠깐의 외출이라도 모텔의 방키는 카운터에 맡기고 가야 하는데 한날은 안 맡기고 나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혹시 모텔 방키를 들고 나가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 키는 안 들고 나오고 방 안에 두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그 키를 가지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진짜 엄청 큰 장군이 쓰는 것 같은 멋있는 칼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칼에 그냥 눈으로만 한 5초 정도 구경을 하고 어쨌든 키를 들고 내려와서 지배인에게 그 얘기를 하니 그러자 지배인은 저에게 너 혹시 그 칼 만졌냐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전 만지진 않고 그냥 잠시 쳐다보고 키만 들고 나왔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앞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이죠. 지배인님의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 칼을 만지지 않길 잘했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작성자는 우대 공포쟁이님.